자, 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법정 시한이 어제 그저께였거든요. 넘겼습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쟁점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6개가 마지막 결정이 남았었는데요. 네. 이제 4개는 사실은 좀 소소위로 넘어갔고 2개가 지금 중요합니다. 예.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공무원 증원. 예. 이 2가지에서 크게 걸렸고요. 세금에서도 2개 걸려있긴 하지만 이 2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부안이 공무원 숫자를 1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한 1,500명 정도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를 7,000명으로 줄이자. 이런 거죠. 네. 국민의당이 한 9,000명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이 이 정권 정책의 주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예. 거의 반토막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무원 증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부문의 예산인데, 예. 그거를 정부에서는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가져가겠다는 거고, 야당에서는 절반 이하로 치겠다는 거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복지 재원 이쪽 부분을 특히 많이 잘라내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은 돈도 돈이지만 이제 그 숫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원하는 3조 원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또 내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 한 해로 한정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자,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예산 가지고 싸울 때 보면은, 명분은 그럴듯한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제 황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관전을 쭉 하셨는데 황당하게 삭감된 예산 혹은 이거는 잘 삭감됐다 하는 예산 좀 구분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전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이제 반대하는 논리가 선거 이후에 하자는 거거든요. 선거 이후에.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거 때 오히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도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번엔 참 특이하게도 선거 때 증액을 반대하는 아주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하긴 하는데 선거 이후에 해라. 선거 전에 하면 여당 인기가 너무 올라가지 않냐 이런 논리인가요? 한마디로? 근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분들이 대선 때 공약을 냈던 거거든요, 다. 물론 대부분 경우 반대하는 게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는 게 자기들도 다 찬성했던 것들입니다, 사실. 예. 찬성했던 거니까 이용할 거. 예. 또 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미리 하고 자기들도 참여해서 했다고 자랑을 하면 될 텐데. 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고요. 이게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라. 네. 그것도 이제 7월에 하겠다, 여당이 그러니까. 예. 그럼 선거 바로 직후에 하면 선거 때 분위기가 타니까 10월 이후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시기를 딱 찍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해라. 예. 네. 과거에 야당이 반대였을 때는 예. 오히려 야당들이 그 주장을 하고 여당이 막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은 정반대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속보이네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라고 하는 건. 아무튼 제가 볼 땐 저희 헌정사상 참 이런 경우 드문 일이어서 한번 기록을 꼭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선진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제가 처음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주장한 걸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있었죠. 재미있는, 이게 기억에 남으시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황당 삭감 중에서 예. 몰카나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대비한 예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예결위에서 이제 심의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게 디지털 성범죄와 전면전 선포하고 예. 영상을 지운다든지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진행하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걸 전액 삭감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삭감을 주장하죠?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예. 국민들이 지지하거나 하거나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인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공약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보류한 건이 161개였는데 전체적으로 예. 그 중에 69개, 한 41% 정도가 대통령 공약 예산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는 이제 공약에 들어갔던 건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예. 예. 그 차원에서 이것도 반대를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없지만. 예, 그렇게밖에 생각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 디지털 성범죄 예산인데 이거는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청장님 보시기에 이건 공약에 들어가서 반대한 것 같다. 예. 법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고, 예. 설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면 되죠. 그렇죠. 예.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버스 와이파이 예산인데요. 이게 좀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쓰게 하자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비싼 우리 통신료 내고 핸드폰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특히 버스 정도에서는 좀 해주면 네네. 도움이 될 거라는 여론이 많아서 이것도 공약 예산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야당 쪽에서는 버스 회사에 보조금 줄 근거가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지자체 업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미 지자체 버스 같은 거 사주구까지 있거든요. 버스는 공공이라고 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중앙정부가 아예 사주거든요. 예. 이게 도대체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나온 얘기가 더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뭐냐면 이게 속기록에 보면 예. 왜 반대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예.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실장이 예. 이걸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니까 이제 김기선 의원이라는 분이 이게 젊은이들 때문에 쓴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못 쓴다고요? 하면서 예. 버스에서 핸드폰을 하게끔 권장하는 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국가에서 이걸 왜 권장하느냐. 애들이 핸드폰 갖고 놀면 교육상으로 안 좋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이걸 반대합니다. 젊은이들이 갑자기 애들로 바뀌면서 이 반대하는 논리로 지금 이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정책이 공약이다 보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네요. 버스 그러니까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죠. 무료 와이파이를 버스에도 쓸 수 있으면. 예. 대신 이게 이제 국민들 피부에 확 와닿겠죠. 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예, 피부에 와닿는. 시설물에 이제 와이파이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버스하고 철도는 당연히 하고 있고, 버스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이 통신을 많이 하게 되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요금제에 따라서는 사실 와이파이 없으면 아예 인터넷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10대, 20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학생들에게 평균 한 2만 원 이상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버스 와이파이를 허용하면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인터넷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네네. 라는 속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마 공약에 의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이상한 발언들, 예,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뭐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논리들이 등장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발언들 또 있습니까? 예, 뭐 많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속기록을 잘 안 보고 인터넷에 중계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잘 안 보시니까 네. 직접 보시면 아마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직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 이장우 의원이란 분이 예. 계속 놀고 먹는 공무원들을 왜 늘려주느냐 계속 주장을 이제 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네. 이제 소방관들이 놀고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왜 늘리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소방관들 경찰관을 늘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하는 거죠. 예. 국무총리는 소방관 경찰관이 꼭 필요한 존재니까 채용을 해야 한다는 거고 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을 늘리면 안 된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방관 경찰관을 늘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네. 알면서도 소방관 경찰관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죠. 놀고 먹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그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공무원 늘리는 거구나 계속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고 예. 이낙연 총리는 계속 그게 무슨 말이냐 소방관 경찰관이다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죠. 그 얘기 한 문장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 읽어보면 공무원 놀고 먹는 공무원을 늘리면 어떡하냐 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그게 아니라 소방관 경찰관들 얘기를 하니까 이장우 의원이 공직자들을 구조조정해야 할 거 아니냐.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소방관 경찰관들이 아니라 계속 공무원들,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라는 말을 반복하네요. 굉장히 길게. 예.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국민들이 공무원이란 그런 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이게 소방관 경찰관이라고 특정해 줘야 되는데 계속 야당의 프레임인 공무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공무원 직원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언론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예. 마치 핵발전소냐 원자력발전소냐 하는 게 차이가 있듯이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방관 늘리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찬성할 테니까 야당은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언론도 그냥 공무원이라는 단어로 계속 보도하고 있고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까? 예, 뭐 그 외에도 이 촛불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사를 반영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촛불 시민들 안에 이제 태극기 시민들도 이제 개념을 좀 비슷하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왜 태극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느냐 뭐 계속 그렇게 하시는 송석준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태극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예산은 자기들이 제출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태극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뭘 해달라는 거죠? 대표적인 SOC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OC요? 예, 토건.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태극기 국민들은 소위 이제 개발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억지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태극기 들고 외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한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더 해야 된다는 논리를 태극기 국민들의 뜻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군요. 계속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태극기 드시는 분들이 토건 사업을 좋아하시는 성향이 많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의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토건 사업을 늘리라고 주장한 건 아니잖아요. 길바닥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될까요? 지금 20년째 보고 계신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준 예산 편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언론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준 예산 편성 사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예산이 이제 통과가 안 되면 신규 예산 같은 어떤 이제 새로 변화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예산만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없었군요. 빈예산을 갈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어찌됐든 간에 야당이 주장하는 일부 사업을 받아줬거든요. 네.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야산이 원하는 사업 다 없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끝까지 이거를 물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예산들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더 커서 그런 사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때 포퓰리즘이 아니라 엉뚱한 그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 아동수당이나 돈을 선거 이후에 지급하라고 할 정도면 예. 지금 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못 써서 이게 이제 현 정부가 국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자기들 예산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예, 뭐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예상을 항상 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예, 이게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직도 12월 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거 예산 편성 과정 잘 안 지켜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여 년째 지켜본 분으로서 예전에 없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서 저희 연결 한번 했는데 희한한 일들이 지금 얘기한 거 이해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아주 많습니다. 예. 그거 정리해서 또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지원하는 3조 원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또 내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 제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 한 해로 한정된다는 건 굉장히 그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자,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예산 가지고 싸울 때 보면은, 명분은 그럴듯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황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관전을 쭉 하셨는데 황당하게 삭감된 예산 혹은 이거는 잘 삭감됐다는 예산 좀 구분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일단은 전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예. 그럼 7월에 하겠다 여당이 그러니까 그럼 선거 바로 직후에 하면 선거 때 분위기가 타니까 10월 이후로 하자.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시기를 딱 찍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해라. 예. 네. 과거에 여당 야당이 반대였을 때는 오히려 야당들이 그 주장을 하고 여당이 막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은 정반대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속보이네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라고 하는 건. 아무튼 제가 볼 땐 저희 헌정사상 참 이런 경우 드문 일이어서 한번 기록을 꼭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선진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제가 처음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주장한 걸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있었죠. 재미있는, 이게 기억에 남으시고, 또 안을 제시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를 7,000명으로 줄이자, 뭐 이런 거죠. 네. 국민의당이 한 9,000명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이 이 정권 정책의 주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거의 반토막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무원 증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부문의 예산인데, 그거를 정부에서는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가져가겠다는 거고, 야당에서는 절반 이하로 치겠다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복지 재원 뭐 이쪽 부분을 특히 많이 잘라내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은 돈도 돈이지만 이제 그 숫자에 이제 최저임금. 자, 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법정 시한이 어제 그저께였거든요. 넘겼습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쟁점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뭐 6개가 마지막 경쟁이 남았었는데요. 네. 이제 뭐 4개는 사실은 뭐 좀 소소리로 넘어갔고 2개가 지금 중요합니다. 예.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공무원 증원. 예. 이 2가지에서 크게 걸렸고요. 세금에서도 2개 걸려 있긴 하지만 이 2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정부안이 공무원 숫자를 1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한 1,500명 정도는 절충. 지금 이제 반대하는 논리가 그 선거 이후에 하자는 거거든요. 선거 이후에.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거 때 오히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도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번엔 참 특이하게도 선거 때 증액을 반대하는 아주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하긴 하는데 선거 이후에 해라. 선거 전에 하면 여당 인기가 너무 올라가지 않냐 이런 논리인가요? 한마디로? 근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분들이 대선 때 공약을 냈던 거거든요, 다. 물론 대부분 경우 반대하는 게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는 게 자기들도 다 찬성했던 것들입니다, 사실. 예. 찬성했던 거니까 이왕 할 거 예. 또 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미리 하고 자기들도 참여해서 했다고 자랑을 하면 될 텐데. 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고요. 이게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하라. 네. 그것도 이제